네, 안녕하십니까. 나의 정체성 탐구 11번째 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피로한 나라고 일단 제가 잡았습니다. 좀 더 정확히는 한병철의 피로사회 속 일벌레 사리. 좀 이름이 거창하군요. 그런데 이제 피로라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제가 이제 현대인을, 오늘날의 사람을 오람이라고 줄여서 또 부르겠습니다. 오늘날 사람, 이것을 줄여서 오람 또는 현대인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는데요. 피로는 현대인의 운명이다 이렇게 좀 정식화를 하고, 자, 첫 문장을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나는 피곤하다. 여기다 이제 피로라고도 쓸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피곤과 피로를 좀 구분해서 쓰려고 합니다. 뜻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나는 피곤하다. 그러나 나는 쉴 수 없다. 요것도 있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피곤하다. 피곤한 건 사실인데 그래도 나는 쉴 수 없다. 왜요? 할 일이 많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저나 여러분이나 행복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 행복이 너무나 힘든 과정을 통해서 가끔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일들, 그 일들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피곤하지만 그래도 쉴 수가 없는 거죠. 게을러질 수가 없는 거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을 할 때, 연구를 할 때, 또 저 같은 경우 특히 낱말을 찾아서 그걸 우리말로 우리말답게 바꾸거나 또 이제 바꾸는 일에 성공했을 때 행복합니다. 기쁘죠. 즐겁죠. 보람을 느낍니다. 행복이 뭐 인생의 삶의 목표의 전체는 아니죠. 행복은 일종의 부산물 같다고 저는 보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의 보람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가,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삶의 뜻을 바로 세워나가고 있는가, 이것이 저에게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주제가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피로함,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이고, 이 피로할 수밖에 없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이 피로의 의미를 해명할 것이냐, 이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피곤이라는 낱말의 의미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늘 쓰는 방식인데요. 낱말부터 뜻매김하고 그 낱말의 뜻에 따라 가지고 이제 사태나 현상, 나타나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오려내 가지고 모습을 한번 그려보는 것입니다. 이게 현상학적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피곤이라는 것은 피와 곤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이렇게 짝을 이룬 말인데요. 피라는 말 자체는 또 두 개의 낱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여러분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제가 잘 설명해 놨으니까 제가 올려놓은 살필 거리, 읽을 거리를 좀 잘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들역이라는 글자하고 가죽피라는 두 낱말로 이렇게 다물려 있습니다. 병들역이라는 것은 병이란 말이 좀 어려운 뜻을 갖고 있는데요. 병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이나 마음이 좀 고장이 난 거다. 그래서 고장이 났을 때 잘 안 돌아가는 것처럼 사람의 몸과 마음이 제대로 제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제 바람대로 잘 돌아가지 않은 채 좀 이부자리에 누워서
끙끙 앓고 있는 모습 뭐 이런 것을 뜻하기도 하고 또 너무 앓다 못해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이런 모습 오늘날 같은 경우라면 뭐 진통제도 놔주고 해가지고 고통을 많이 줄여주겠지만요 예전에야 이런 진통제가 없을 때는 그 엄청난 고열 이런 것들을 다 몸으로 견뎌야만 했으니까 끙끙 앓는 소리 그리고 이부자리가 흠뻑 젖을 만큼 땀을 흘리게 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이제 병이란 말의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병을 앓고 난 사람은 얼굴이 좀 헬쑥해지죠. 그래서 가죽이 뼈에 붙었다라고 피골이 상접하다. 피라는 건 살 가죽을 말하는 거고 뼈에 붙을 정도로 이렇게 상접해 있을 때 이런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이제 피곤하다 할 때 피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끙끙 앓아서 고생을 한 뒤에 그 야유인 거죠. 너무 고생을 한 나머지 이렇게 살가죽이 헬쓱 또는 헬쑥 또는 이제 하얗게 창백하게 돼가지고 사람이 마른 이런 상태를 바로 피라고 얘기한다. 사람이 살가죽이 뼈에 달라붙을 만큼 야윈 상태 이것이 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시름시름 앓은 사람을 떠올리시면 쉽게 설명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곤이라는 건요. 곤이라는 건 본디 정원에 심은 나무를 뜻했는데요. 대문과 집 안 사이에 이렇게 정원을 두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문과 집 안에를 이렇게 이제 구분해 놓은 경계의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이것이 이렇게 물타리 안에 묶어둔 나무 또는 다발 지어진 나무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됐고 마치 나무가 다발 지어서 꼭꼭 꽁꽁 묶여 있는 것처럼 사람이 꼼짝 달싹 못하게 이렇게 묶인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곤경이라는 말 속에 잘 담겨 있습니다. 곤경에 빠져 있는 상황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속어를 쓴다면은 그 뻗은 상태, 술 마시고 잠에 취해서 등등 꼼짝 달싹 못하게 몹시 고단해가지고 잠들어 있는 상태, 술에 취한 상태, 뭐 꼼짝 못하는 상황이죠. 이런 것이 바로 곤이다. 곤이라는 것은 어떤 수렁에 빠졌다든지 또는 이렇게 어딘가 사로잡혀가지고 묶였다든지 해서 벗어나올 수 없는 이제 상태로 꽁꽁 묶이거나 갇혀 있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상황 이것이 바로 곤이다. 그러니까 피곤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병에 앓는 사람이 이부자리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이제 몸져 누워가지고 이렇게 끙끙 또는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제 나타내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일을 많이 해가지고 지친 상태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피곤이라는 것은 사람이 몸이 야위고 또 팔다리를 움직이기 어려울 만큼 어떤 지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 피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몸에서 어떤 힘이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힘이 빠져나가면 몸이 축 널브러지게 되죠. 이럴 때 우리는 나른하다고도 쓰기도 합니다. 힘이 몸에서 빠져나가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상태 또는 마음도 너무 지치면은 아무 생각도 못하게 되죠. 왜 이럴 때 뭔가 갖춰져 있어서 어떤 구조라든지 또는 힘이 또는 나름대로 짜임새가 잘 이렇게 맞아서 제대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못 되고 무엇인가 하나가 빠져가지고 넋이 나가고 뭐 나사가 빠지고 해가지고 잘 안 돌아가는 고장이 난 상태 이것이 바로 피곤이다. 근데 이 피곤은 피로하고 달리 좀 쉬면 금방
회복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피곤이라는 것은 이렇게 뭔가 이제 그 축 늘어진 상태다. 그래서 좀 쉬면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한숨 자고 나면은 몸이 거뜬 가벼워지는 상태, 이것이 피곤입니다. 그럼 보통 이제 피곤은 몸에 대해서 많이 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와 달리 피로라는 것은, 피는 같은 뜻인데 로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로라는 것은 좀 한자로 보면 조금 쉬운데요. 불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불화가 두 개나 들어가 있어요. 그 불을 두 개나, 등불을 두 개나, 횃불을 두 개나 밝히 놓은 거죠. 그럼 이제 이 로, 우리가 노동할 때 이때 이제 쓰는 로이기도 한데요. 일한다 이런 뜻이 되는데 낮에는 불을 밝힐 필요가 없죠. 지금 말하는 이 로라는 것은 밤일, 밤에까지 불을 환히 밝히고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낮에 일을 하고 밤에 잠을 이제 자면 되는 것인데, 밤에까지, 늦은 밤까지 또는 새벽까지 밤샘을 한다고 하나요? 철야라고 하죠. 밤샘 작업을 할 때 우리는 이게 바로 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로라는 것은 사람이 밤에 쉬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집이나 일터에 불을 환히 밝히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힘써 일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로라는 것은 아주 제한된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노동으로 이제 피곤한 상태, 이것이 피로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으로 이제 피곤하기 때문에 노동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만 피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곤과 피로는 좀 다른 것입니다. 노느라고 피곤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그 이제 노느라고 피곤한 것은 피로라고 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피로는 그 낱말 뜻으로 봤을 때는 저는 계속 이렇게 쓸 텐데요. 노동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깊이 이해해 두시고, 특히 이 노동이라는 것도 여기서 제가 우리말로 바꿨을 때 돈벌이 일이다. 우리 노동은 일하기라고 할 수 있는데 돈을 버는 일도 있을 테고, 잠자는 일, 노는 일, 말하는 일,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남을 도와주는 이바지 일도 있을 테고요. 잔치 일도 있을 테고요. 수많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일을 몇 가지로 나누자고 한다면 크게 먹고 사는 일이 있을 테고요. 뭐 청소하는 것도 거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밥하고 이런 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돈 버는 일입니다. 돈 버는 일. 꼭 뭐 어떤 이제 갓난아기는 돈 버는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 버는 일은 어른들이 주로 이제 하게 되고, 또 한 가족 가운데서도 모두가 돈을 버는 건 아니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돈 벌 수 있는 사람이 한정적으로 있습니다. 돈벌이를 이제 위해서 하는 일, 그것이 돈 버는 일이다. 돈벌이라고 줄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돈벌이의 특징은 직장 생활과 유사한 이제 뜻을 갖는데요. 날마다 되풀이 되는 거죠. 노동이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노동은 힘들여서 일한다 이런 뜻이지만은 잉글리시로 봤을 때 pain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pain이라는 것은, 포노스라는 것은 이제 고통, pain, 우리가 잉글리시로 pain이란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것은 곧 고통이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 남자에게는 이런 그 이제 노동을 해야만 고통을 받아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이제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형벌로서. 자, 그렇다면은 돈벌이는 날마다 해야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돈벌이가 왜 힘드냐면 예를 들어서 농부가 쌀 농사를 하면 자기가 지은 농사의 그 결산이라고 하는 그 쌀은 결국 나중에 수매를 해가지고 다 팔아치우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이제 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지은 쌀은 남을 위해서 팔게 됩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은 어떤가요?
역시 마찬가지겠죠. 돈을 받고 자기 이제 노동력을 제공하고 실제 만들어진 그 자동차는 시장에 이제 팔게 되는 것입니다. 예술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작품을 하나 그려도 그 작품을 결국 시장에 내다 팔고 또 돈을 벌어서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 생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 버는 일은 궁극적으로는 먹고 살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돈 버는 일이 꼭 먹고 살기 위하는 데만 쓰이지는 않다는 건 잘 알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고요. 또 무엇인가 자기가 원하는 여행도 간다든지 이런 삶의 의미를 좀 더 개인적으로 개인화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이뤄내기 위해서도 돈벌이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돈벌이는 먹고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뜻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뜻을 위해서 하는 일들, 시민사회 모임들 이런 것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세계문자, 심포지아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돈을 받고 일하지 않죠.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붓지만은 돈을 벌지는 않고 심지어 돈을 쓰면서 그 일을 하죠. 왜요? 그 일이 저의 삶에 제가 하는 일과 제 직업, 가르치는 일 또는 논문 쓰고 연구하는 일 그리고 우리말로 학문하는 일 이 모든 것들과 관련해서 그 세계문자 심포지아라는 행사가 저한테 큰 의미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가 만든 어떤 일들이 일의 결과들이 시장에 팔림으로써 내가 가질 수는 없게 되죠. 이럴 경우 우리는 어떤 헛된 일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 일의 결과물이 헛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 내가 만든 자동차가 다른 사람들이 타고 다닌다면 보람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서로에게 보람을 줄 수 있는 일들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그것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면에서는 좀 헛되다고 볼 수도 있는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분석은 오늘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피로라는 것은 크게 노동과 관계된 것이다. 내가 어떤 일, 직업, 내가 날마다 해야 하는 일과 관련해서 갑자기 그 일이 나에게 힘이 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른하고 또 더 나아가서 지쳤다. 이것이 바로 피로의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피로라는 것은 지친 것인데요. 이 지친다는 말의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는 얼음을 지친다, 스케이트를 탄다, 우리말로 지친다라고 하는데요. 딱 맞아 떨어지지 않고 미끄러진다는 뜻입니다. 지치다 이런 말의 의미는 딱 들어맞지 않고 아기가 딱 맞아가지고 완전히 딱 들어맞지 않고 뭔가 틈이 벌어져서 뭔가 빠져나가거나 새어 나가거나 미끄러지거나 이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치다 할 때는 문을 꽉 닫지 않고 그냥 지긋하게 놔둬서 지긋하게 놔둬서 그것이 그냥 바람만 불어도 열릴 수 있는 상태 이것이 지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친다라는 말의 의미는 완전히 닫혀있지 않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그시라는 건 좀 눈을 뜨고 있는 거죠. 완전히 닫은 게 아니고 지그시 눈을 좀 반쯤 조금 실눈을 뜨고 있는 상태 이것이 지치다, 지긋하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 안 맞으니까 그 이제 끝이 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느낌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친 삶을 살아갈 때는 한 일 또 해야 되고 또 거듭거듭 되풀이를 해야 되고 어제 한 일 오늘 또 해야 되고 내일 또 해야 되고 이렇게 힘들어지는 이런 나날의 되풀이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버거움, 내가 하는 일이 버거워진다. 또는 날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니까 지겹다. 또는 그래서 내 삶이 짐스러워진다, 부담스러워진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힘들고 또는 지겹고 또는 날마다 짐스러운 이것을 이끌고 벗어던질 수 없고 그것을 짊어 메고 나가야 되니까 한편에서는 고단하다 또는 고달프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달픈 나의 그 삶이 쫙 미래만 내다봐도요. 자, 오늘 뭐 강의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 또 해야 되겠죠.
네, 또 해야 되겠죠. 논문 써야 되죠. 뭐 논문 심사해야 되죠. 수많은 일들로 주렁주렁 이어져 있잖아요. 내 삶은 내가 죽는 순간까지 아마 그렇게 수많은 일들로 일들의 그 이제 사슬로 주렁주렁 이어져 나갈 겁니다. 자, 이게 한편에서는 우리에게는 마치 저주라고 이제 보일 수도 있는 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메테우스처럼 아이고 날마다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이것을 죽을 때까지 반복해야 되는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예 피로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아예 피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일 자체에 피로를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람이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 일을 하느라고 몸, 마음이 고달프고 또 그 일을 너무나 힘들어하기 때문에 지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너무 하느라고 힘을 너무 쏟는 바람에 얼굴은 헬스케지고 몸은 야위어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사람은 삶이 찌들어지게 됩니다. 쪼그라든다는 뜻입니다. 찌든다, 쪼그라들었다. 찌든 사람은 이렇게 그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저절로 이제 쪼그라드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됐는데요. 그런 사람은 마치 그 일 자체에 모든 걸 빼앗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피로한 사람은 일 자체에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 달리 말하면 그 사람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다른 삶의 가능성들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 돈벌이 일만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신에게 주어진 다른 삶의 가능성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이제 어떤 삶의 활력이 되는 생기가 되는 그러한 어떤 그 가능성들,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치 이 사람은 핏길을 잃어버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도 저는 볼 수 있습니다. 피로는 제가 이런 비유를 좀 쓰고 싶은데요. 시든 나무가 잎이 떨어지고 가지가 말라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시든 나무와 같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삶은 좀 시들먹하다. 시들시들하다. 시들먹하다는 말이 상당히 멋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든다라는 것은 내 안에 피어날 수 있는 꽃, 피어나올 수 있는 씨앗, 피어나올 수 있는 꿈 이런 것들이 피어나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그냥 빛을 잃고 쓰러져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든다라는 것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씨앗이나 새싹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피어나지도 못한 채 이렇게 빛을 잃어버리고 쓰러져 버리는 것, 사라져 버리는 것, 이것이 시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피로한 사람은 그 자기 안에 주어져 있는 수많은 가능성들을 잃어버린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피로한 사람의 입장에서 피로를 다시 정의해 보면, 자, 피로는 일에 지쳐 시든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뜻맺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에게 좀 다가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일에 지쳐서 지친다라는 것은 일을 끝내지 못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셔도 좋고요. 일에 질질 끌려다닌다 이렇게 보셔도 좋고요. 그래서 시들어 버렸다. 다른 것을, 다른 생각을, 다른 삶을, 다른 가능성을 아예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 뒤에서 제가 이것을 일의 노예다 이렇게도 이제 쓰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일에 지쳐서 시든 상태로 살아가는 이 사람, 그 사람은 모든 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게 심지어는 밥을 먹어도 시들합니다. 우리말에 시들방귀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귀를 뀌어도 시들시들해지는 거죠. 심지어 그는 쉬는 것마저도 재미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생기가 없죠. 꿈은 아스라이 얼음풋해지고 현실은
그냥 기계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마다 그 의미가 쪼그라들어 버려서 하는 것이 전부 너절해 보여요. 하잘 것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피로는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지친 사람은 결국 자기 삶의 이런 그 일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고 점점점 힘이 빠지고 느려지면서 결국은 갖춰져 있어야 할 어떠한 아주 중요한 그 돌적이들 또는 알맹이들 이런 것들이 조금 손가락 사이로 물이 새어 나가듯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바람에 그 전체도 자기 삶의 전체도 결국은 허물어지거나 또는 기울어질 위험이 있다. 이것을 이제 앞에 이야기로 보자면은 시든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또는 삶이 메말라진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물기가 오르고 그래서 윤택해지고 잘 자라고 성장하고 이러지 못하고 조잡이 들고 주눅이 드는 것. 그래서 그냥 끊임없이 어떤 이제 자기가 이제 필요한 것에 대한 보상만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필요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해도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기대했던 것이 나오지 않을 때 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 일을 더 이상 하고 싶어 하지가 않습니다. 하고 싶어지지 않죠. 그럼에도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수록 그 사람은 점점 더 피로해지고 이제 점점 이제 고된 일이 돼서 고달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고단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을 마쳐도 즐거움이 아주 적습니다.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때도 그의 발걸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말에 아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는 이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이 끝나지 않고 계속 그 일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일에서 고된 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그 일에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이러한 질곡의 상태, 이것이 바로 피로다. 그러니까 피로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는 늪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피로를 이렇게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진된다 이렇게도 쓰고 있습니다. 소진이라는 것은 소라는 것이 우리 이제 솥에다가 물을 넣고 불을 이제 떼면 솥에 있는 물이 이렇게 김이 돼서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것이 이제 소입니다. 그러니까 소라는 것은 불에 타올라서 사라져 버리는 것, 불타 사라지는 것이죠. 타올라서 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소입니다. 진이라는 것은 다한다 이런 뜻입니다. 힘을 다했다, 힘을 다 쏟았다. 힘을 다 쏟고 나면 더 이상 쏟을 힘이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물이 다 쫄아붙은 상황하고 더 이상 무엇인가 이제 써먹을 만한 이런 여력이나 힘이 바닥이 다 떨어져 가지고 하나도 남지 않은 상태, 기진맥진한 상태, 이것이 소진이란 말의 뜻인데요. 이 말을 지금 이제 쓰는 이유는 이제 프로이덴베르거라는 사람이 1974년도에 상담가의 소진이라는 논문 안에서 소진 증후군이라는 말을 이제 썼기 때문입니다. 잉글리시로 먼저 쓰면은 좀 더 쉽습니다.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번아웃, 다 타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애간장을 태우다 또는 애가 녹아내렸다 이렇게도 쓰는 거죠, 그죠? 뭔가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다. 너무나 속을 끓여가지고 결국은 더 이상 어떤 생각도 근심도 걱정도 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이 이제 번아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가 다 타버려가지고 더 이상 타오를 수 없게 된 상황. 그런데 이때 말하는 소진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신체적으로 몸도 고갈됐고 어떤 우리가 정서라는 것은 전체의 분위기를 느끼는 거잖아요. 이모션. 이 정서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도 고갈되어 있는 상태. 너무 과도하게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완전히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되면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지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목적과 이런 어떤 업무에 대한 의욕 이런 것들이 모두 상실돼서 자기가 하는 일들이 하찮은 것으로 전락해 버려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일을 이제 등한히 하게 되고 소홀히 하게 돼서 결국 이런 것이 큰 사고로도 이어진다고 우리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소진증후군까지도 이제 피로라는 말 속에 집어넣어 보면 피로라는 것은 이렇게 과도한 업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곤 또는 무기력 상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제가 앞서 뜻매김한 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지나친 일로 말미암아 시든 상태 이렇게 조금 더 제식으로 하면 지쳐 시듬 이렇게 더 줄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지쳐서 시든 사람이 쉬고 그 일로부터 벗어나면 되는데 자유로워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벗어나기는커녕 그 일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서 얽매이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그 일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 과중한 업무가 주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란 말은 뭐 그냥 시간 관계상 제가 쪼임이라고 번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아래 어디서든 내면적으로든 나를 이렇게 쪼아가지고 쪼그라뜨리는 외부적인 압력 또는 내적으로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제 그 안으로 내포라고도 하죠, 내파라고도 하죠. 안쪽으로 이제 이렇게 그 파멸되는 이런 현상, 스스로 붕괴되는 현상, 이런 것이 쪼임이죠. 쪼그라드는 거.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일에 매몰돼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고 그 일이 가져다 준 중압감에 찌들려가지고 스스로 무너지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은 결국은 이제 업무 과중 후 심장마비에 걸린다든지 또는 결국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로 피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감수하면서 떠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피로를 잘 다스려야겠죠. 피로를 다스리지 못하면 불행에 빠지게 되고 남들도 불행해지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아까 처음에 제가 현대인들은 피로의 운명을 타고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피로의 운명을 타고났다면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떠맡아 살 수밖에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 떠맡아야 할 것이냐? 소진증후군과 같은 이런 하나의 질병으로 이제 좀 넘어가도록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어떤 삶의 의미를 좀 잘 되새겨서 이런 피로 속에서 나다움을 찾아낼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찾아낼 것이냐. 피로 가운데서 내가 나다움, 나의 나됨을 발견하거나 찾아낼 수 있다면은 그것이 내 피로를 내가 잘 견디고 감내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나가 되는 길이니까 뭐 보람이 있고 그 보람 속에서 내가 즐겁고 또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울 이런 데서 이제 걸리지 않고 좀 삶을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1부를 마치겠습니다.